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활동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불교계에서 화상회의 앱인 줌을 이용한 장례식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 활용되는 앱이 장례식 앱까지 활용되는 건데요. 일본 불교계의 경우 그동안 장례식과 제사의 수요가 감소하고 출가자마저 줄어들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코로나19로 충격이 더해지자 시대 변화에 맞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온라인 장례식을 생각해낸 겁니다. 줌을 이용한 장례식은 장례식장에 카메라와 줌 앱을 설치해 온라인으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줌을 이용하면 동시에 최대 1000명까지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 줌 장례식의 눈길을 끌면서 이제는 줌 제사, 줌 법회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 활동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줌은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회의 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4월 기준 사용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인 공유택시 우버보다 더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줌 장례식이 선보이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장례식 참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코로나 진료소가 설치돼 있어 감염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라는 대응 지침도 있어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을 찾는 발걸음이 뚝 끊긴 겁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도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조문을 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고든 것이 줌 장례식입니다. 줌 장례식은 일본의 한 장의업체가 사찰과 함께 만든 장례 서비스로 이름은 요배라고 붙여졌습니다. 요배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절한다는 의미죠. 장례식장의 빈소를 줌으로 연결해 온라인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상주와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헌화나 분향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대 1000명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일본 불교계는 사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단가 제도를 통해 마련합니다. 일본인의 95%가 장례와 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냅니다. 단가 제도는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밀려오자 권력을 잡고 있던 도쿠가와 막부는 기독교를 막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사찰의 신도로 등록하게 하는 사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주민들이 사찰에 단가, 즉 신도로 등록하고 이를 통해 받은 사찰의 재적 증명인 사적에 호적과 같은 효력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모든 일본인은 지역에 있는 사찰에 소속돼 자신이 소속된 사찰에서 장례와 제사를 치르고 공양을 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작은 마을까지 사찰과 불교 의식을 이용해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제도는 사찰의 경제적 안정과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막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단가 제도로 인해 일본 불교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많은 절들이 타성에 젖어들면서 장례 불교로까지 불리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수백 년간 장례를 절에서 치르는 것이 의무화되다 보니 지금은 의무가 아니지만 이미 강력한 관습이 돼 일본 불교의 근간이 되는 제도가 된 겁니다. 사찰 입장에서는 단가 제도를 통해 사찰의 수입과 재정을 확보하는 안전장치 역할도 해왔습니다. 일본인들의 종교를 조사해보면 천황을 숭배하는 신도와 불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도의 종교시설이 전국에 8만여 곳, 불교 사찰이 7만 5천여 곳으로 비슷합니다. 일본의 스님 인구는 18만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사찰 수가 2만 6천여 곳, 스님의 수가 4만 5천여 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상황은 단가 제도를 통해 일상생활과 종교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돼 수백 년간 생활해온 역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불교계도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2015년에 출간된 책 사원소멸. 사원소멸은 일본 정토종 스님이자 대학에서 불교학을 강의하는 우카이 히데노리가 쓴 책입니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명한 책이죠. 장례와 제사에 의존하는 일본 사찰들이 인구 고령화와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장례 문화 변화에 따라 소멸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이 책에서 절과 무덤의 가장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불교가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종교 본연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본 불교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2016년엔 사찰의 붕괴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미즈키 쇼토라는 정토진종의 스님이 쓴 책입니다. 지방 사찰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기로에 선 불교 사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스즈카 대학의 토시노리 카와마타 교수가 쓴 책이죠. 인구 감소, 고령화, 장례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일본 불교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단행본입니다. 특히 지역의 작은 사찰, 시골의 신도수가 적은 사찰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사찰 제사와 장례의식 집전을 통한 수입으로 사찰을 운영했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니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다다른 겁니다. 도치키현의 정토종 사찰 이코지는 제사 참석자가 계속 줄고 해외로 이주하는 신도들 가족들이 늘자 줌 제사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찰 대웅 전에 급히 와이파이 시설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종교 생활이 많이 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법요복음협회는 지난 5월부터 제사를 온라인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제사 서비스 연결법회 2심 전심을 선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사찰에서 열리는 제사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제사 참석을 기피하게 되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 연결법회 2심 전심은 세대의 태블릿 PC를 무료로 제공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과 스님 등과 대화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사 과정과 스님과의 대화, 연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시주는 후불제로 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이나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버튼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전용 태블릿을 3개까지 무료로 보내주죠. 법회도 온라인으로 하는 사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현 묘카지라는 절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이벤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찰 법회나 명상 법회를 열지 못하게 되자 줌을 이용해 명상 배우기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는 겁니다. 종단이나 교파를 뛰어넘어 일련종, 진원종, 정토종 등 다양한 종단의 사찰이 함께하면서 처음엔 10명 내외의 사람이 참여했지만 이제는 40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 사찰 중 15,000여 곳은 스님이 살지 않는 무주지 사찰입니다.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이러한 무주지 사찰은 3만 곳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불교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 감소, 시골 인구 감소로 인한 법회, 제사, 장례식 등 기존의 수입 구조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시골이 조금 더 심하지만 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찰에서 진행하는 장례식이나 제사 비용의 부담을 느껴 더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서비스를 찾게 되는 거죠. 일본 사찰이나 불교계의 노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종교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불교에서 멀어지는 젊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테크노 음악을 활용한 법회도 하고 아이돌 그룹을 사찰 법회에 참석시키기도 하고 주지 스님들을 교육하기 위한 주지 학원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 불교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즉 절대적인 인구 감소, 탈종교화의 사회적 흐름, 장례 제사 문화의 변화 등 어느 하나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나 탈종교화 등의 흐름은 사회, 정치, 경제 구조와 밀접하고 세대 문화의 변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물론 일본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관광 산업이 휘청하면서 시주 감소로 인한 사찰의 경제적 위기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명상 공동체들도 기부 후원 감소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불교가 택해야 하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인간 소외, 사회적 정의, 환경 파괴 등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회 변화에서 불교가 보여줄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불교는 지금, 오늘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본 불교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